신용도가 낮은 집단은 이자를 많이 붙이지. 길이가 길면은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높아. 페드에서 조정을 하는 거야. 이자 받는 그냥 여기다가 이자를 써. 이것을 안 갚는 게 부도가 났다고 하는 거야. 근데 채권이 좋은 것은 빌려주고 나서 이걸 거래를 할 수가 있어. 나 이제 그만 빌려줄래. 그럼 딴 사람한테 팔 수가 있어. 그러면 이 복리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자를 절대 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이자를 안 빼고 그냥 몇 년 묶어 놓는 게 가장 좋지. 근데 제가 이자를 만약 쓰고 싶다, 뭐 다른 데다가 써야 된다 이러면은 이자 수익으로 네, 이자 수익으로 생활도 하고 싶다. 네, 그러면 이자만 받고 싶은 거잖아. 그러면 이제 복리로 커지진 않지. 이자를 띄어갔으니까. 그럼 원금은 그대로 있는 거지. 네, 왠지 이제 복리라는 건 원금에 이자가 붙어서 이게 다시 원금 같은 역할을 하고 또 붙어서 하는데. 네, 그래서 이자만 계속 받고 싶다. 네. 그게 바로 채권이야. 채권도 저축이야. 정기예금 같은 거야. 근데 원래 이자를 계속 받는 거야. 왜 이자가 생기느냐? 이자라는 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리스크 때문에 생기는 거야. 리스크.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네, 저 사람이 띄어먹을 수도 있어.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는데 네, 띄어먹을 수도 있잖아. 네, 그러면은 은행 입장에서는 띄어먹을 수 있으니까 약간의 프리미엄을 붙여야겠다. 그지? 네. 프리미엄을 붙여서 내가 다른 사람이 띄어먹을 때 그걸로 메꿔야겠다. 이거야. 통계야. 순수 수학이야. 예를 들어서 은행은 많은 사람한테 대출을 해주잖아. 네. 그런데 이 신용도라는 게 있지. 네. 신용도. 그러면은 100명 중에 네. 2명이 평균 띄어먹더라. 이제 많이 해봤으니까 알지. 이런 집단은 100명 중에 2명은 떼어먹더라. 그러면은 은행에서는 이자를 2%를 일단 붙여. 은행에다가 2%를 붙이면은 100명에다가 쫙 나눠줬잖아? 그지? 2%를 붙이니까 102만 원씩 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러니까 100명인데 102명한테 주는 돈만큼 받은 거야. 2명이 떼어먹었어. 그럼 100명 거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이자는 리스크를 가지고 매기는 거야. 집단이 굉장히 돈을 안 갚는 집단이다. 부실이 많이 나는 집단이다. 그 집단을 이제 우리가 서브 프라임이라고. 근데 프라임은 돈을 잘 갚는 사람들, 서브 프라임은 돈을 잘 안 갚을 수 있는 집단들. 그러한 신용도가 낮은 집단은 이자를 많이 붙이지. 그러면 리스크가 크니까. 그래서 리스크를 가지고 이자를 붙이는 거야.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자고, 이 리스크가 커지느냐 안 커지느냐는 이 사람의 그 신용도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기간이야. 기간이 길으면은 띄어먹을 확률이 크지. 언제 이 사람이 잘못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은행 상품들은 기간이 안 기는 게 많아. 그러니까 뭐 1년 빌려주고 갚으라고잖아. 꼭. 만약에 5년을 빌려준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그래갖고 장사도 잘 되고 할 수 있지만 1년씩 했으면 갚을 수 있었는데 5년을 하면은 언제 어디서 잘못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안 갚을 확률이 못 갚을 확률이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길이가 길면은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높아. 그래서 이제 채권이라는 것은 국채다. 그럼 내가 정부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잖아. 채권이 그러면은 저축을 한다는 것보다는 내 돈을 빌려주는 거네요. 내 돈을 빌려주는 거지. 아, 은행도 저축이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네. 내가 은행한테 빌려준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아, 그래야 은행도 내가 은행도 빌려주고 나도 은행한테 빌려주고 이 개념이 서야 동등해지는 거야. 아, 그래야 돈의 개념이 금융의 개념이 생기는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지. 내가 은행에다 적금했다. 마치 맡겨놓은 것 같아서 세이프니까 고마운 역할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내가 은행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야. 이런 개념이 탑재가 그렇지. 되어야겠네요. 그렇지. 그래서 은행한테 은행의 예금은 네. 길게 가고 싶어 하는 거야. 이자율이 비슷하면 긴 게 훨씬 낫지. 왜냐하면 자기들은 쓸 수 있으니까 돈을 계속.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국가에서 발행하는 채권은 단기 채권도 있어. 1년, 2년 그거 안 되는 거. 중기 채권도 있고. 그다음에 장기 채권이 있어. 20년, 30년짜리.
그래서 30년짜리가 이제 가장 보통 긴 거고,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긴 게 이자율이 높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30년 채권을 트레저리 본드라고 해. 전 세계의 그 이자율을 좌지우지하는 굉장히 영향력이 큰 게 미국 채권 30년짜리야. 그 기준으로 모든 게 다 움직여. 그럼 30년짜리가 10년짜리보다는 이자율이 높지. 네. 근데 가끔 이자율이 역전되는 현상도 있어. 지금 돈 필요한 사람이 너무 많아. 아, 당장 짧게. 그러면 이거의 이자율이 높지, 짧은 것들이. 아, 그래서 이제 그런 인버스가 생기는 게 있어. 그때 이제 페드라고 있어. 네. 페드에서 이것을 이제 조정을 하는 거야. 발행된 채권의 이자를 조정할 수가 있는 건가요? 못하지. 근데 이자를 결정적으로 말하는 게 모든 건 이자를 조정한다고 말했잖아. 네. 그러면 이제 중앙정부에서 재무부에서 네. 트레저리, 미국은 이제 트레저리가 재무부라는 트레저리 정부에서 채권을 발행해. 발행을 해서 누가 그걸 가져가? 일반인이나 뭐 기업이나 이런 걸 사가지. 네. 사간다는 말은 돈을 빌려줬다는 소리야. 네. 돈을 빌려주고 이 채권이라는 건 증서지. 네. 빚 문서야. 이걸 제시를 하면 얘는 줘야 되는 거야. 네. 그렇게 해서 채권이 성립을 하는데 정부에서 채권을 발행해서 정부 돈이 생겼잖아. 네. 그런데 지금 시중에 돈이 너무 많아. 또는 시중에 돈이 너무 적어. 네. 그러면은 페드가 개입을 하는 거야.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돈이 이쪽에는 없다는 소리야. 돈이 정부에 있다. 정부에 있다는 소리야.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돈이 돌게 하고 싶으면은 이 채권을 회수를 해. 회수를 하면은 그 채권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자를 못 받는데, 이자는 어차피 그동안 받아왔어. 근데 이 남은 기간이 있잖아요, 채권에. 남은 기간에 대한 이자는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기간에 대한 이자는 안 주지. 줄 필요가 없지. 왜냐면 남은 기간을 없애버리니까. 내가 30년 빌려줬는데 네. 지금까지 5년 동안 돈을 받았어. 네. 이자를 받았어. 네. 그리고 그냥 다 원금 줘. 그럼 30년 뒤는 없어지는 거지. 돈 빌려주지 않았으니까. 이 뒤에 이자를 주면 안 되지. 근데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저희가 집을 사거나 할 때 은행에서 목돈을 대출을 받고 그거를 이제 쭉쭉쭉쭉 갚아 나가다가 중도 상환을 할 때 페널티 같은 것들이 붙잖아요. 그 페널티는 네. 그 은행에서 뒤에 받을 이자를 못 받기 때문에 생기는 페널티가 아니라 네. 내가 이 돈을 운영을 하려고 네. 정확히 빌려줘서 딱 맞춰놓고 다른 사람 예금한 것을 이제 빌려줬잖아. 네. 근데 갚아버리면은 네. 얘는 다시 운영할 때를 또 차지하잖아. 아. 이 돈을 또 딴 사람 빌려주려고 이제 노력도 해야 되고 해야잖아. 예를 들어 10년 빌려주는 걸 딱 했는데 10년 빌려주고 매년 이자 받는 걸로 했는데 네. 중도 상환을 해버리면은 네. 내가 이 은행에서 이 돈을 딴 사람한테 또 빌려줘야 하잖아. 그럼 일이야 그거 다. 그래서 중도 상환을 하면은 거기에다가 피를 붙이는 거야. 약간 다르긴 하네요. 그렇지, 그거하고는 다르는 거야. 그래서 이 채권으로 돌아와서 1,000만 원짜리 채권을 사, 1,000만 원어치 사. 네. 그러면 채권은 계속 이자를 주게 돼 있어. 바로바로. 그래서 3개월마다 주는 것도 있고 뭐 1년마다 주기도 하고 그래. 그럼 다 채권에 적혀 있는 거죠? 채권에 적혀 있어. 그러면은 채권에 예를 들어서 미국 채권을 샀다. 네. 그러면 이제 3개월마다 이자가 탁탁 나와.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은 1,000만 원이었다. 네. 그럼 3%면 이자가 얼마야? 30만 원. 네. 그지? 30만 원을 주는 거잖아. 네. 그러면 이제 매달 주면은 뭐 2만 5천 원씩 주면 30만 원이지. 그럼 2만 5천 원씩 받는 거야. 네. 매달짜리로 하면은. 매달짜리로. 근데 뭐 하면은 7만 5천 원씩 받는 거고. 그 7만 5, 그렇지. 3개월마다 하면 7만 5천 원씩 받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옛날에는 이 1,000만 원짜리에다가 네. 이자를 줘야 되니까 네. 이자 받는 이 저기를 종이를 그냥 여기다가 이자를 써. 이 뭐 쿠폰처럼 주는 거. 그렇지. 그래서 그걸 쿠폰이라고 해. 쿠폰이라고 불러요, 실제? 그렇지. 그래서 채권에 대한 이자를 쿠폰 레이트라고 하는 거야.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종이가 없어졌지. 자, 그렇죠. 다 없고 이제
전자로 다 하니까 그래도 이제 이름은 남아있지. 쿠폰이라고. 근데 이제 그 미국 정부 같이 네. 정부의 채권은 이자율이 쿠폰 레이트이 낮아. 왜 그러냐면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어 뭐 나라를 비방하면 이 금융이 굉장히 불안정한 나라 있잖아. 네. 이런 데는 빌려주기가 저기잖아. 그렇죠. 빌려준다는 말은 채권을 사기가 리스크가 있는 거지. 네. 그래서 예금을 하기가 리스크가 있는 거야. 다 같은 말이지. 예금하는 게 리스크가 있어서 쿠폰 레이트이 높아. 막 5%, 6%, 7% 그렇게 가. 그러면은 세 달마다 계속 탁탁탁탁탁 나오는 거지. 안 나올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면?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이것을 안 갚는 게 부도가 났다고 하는 거야. 정부가 부도가 나면 채권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야. 채권에 대한 이자를 못 줘. 부도가 났으니까. 이자를 못 주고 채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지. 이제 완전히 부도가 나면 채권을 완전히 못 주는 거고. 그러면 이제 망하는 거지. 그래서 그 나라가 부도가 나면 이제 골 때려지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나라에서 안 주다가 나중에 좀 나라가 좀 정신을 차리면 다시 주기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봐야 되는 거야. 리스크를 싫어하는 사람은 트레저리 빌을 사는 거고, 네. 리스크를 좋아하는 사람은 후진국을 사는 거야. 근데 이제 그 나라 경제를 굉장히 잘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돈을 엄청 버는 거지. 미국이 한국보다 막 2배 이상으로 이자가 나오니까. 그 국가가 아무리 잘 되더라도 적혀 있는 딱 금액만 받을 수 있는 거네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채권의 의미가 이제 거기에서 살아나는 게 뭐냐면은 내가 30년짜리를 샀는데 네. 돈이 필요하다 이거야. 그래서 이 채권을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국가한테? 아니지. 아니. 채권 시장에서 남한테, 다른 사람한테? 다른 사람한테. 그럼 이제 이거야. 내가 예를 들어 알기 쉽게 이제 6%짜리 네. 채권을 샀어. 네네. 30년 동안 나는 6%씩 계속 받는 거야. 네네. 계속 받는 거야. 네. 그럼 1,000만 원짜리를 사면은 계속 1년에 네. 한 이제 60만 원씩 받는 거지. 그렇죠. 그지? 60만 원씩 받다가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해. 그러면은 이것은 다른 사람한테 그대로 1,000만 원 주고 팔 수가 있지. 이게 1,000만 원짜리니까. 그렇죠. 그럼 내가 20년 동안 1,000만 원을 받아오다가 네. 60만 원씩 계속 20년 동안 받았어. 그러면 이 이자, 사람한테 이자, 팔어. 이자 계속 이자를 받았어. 네. 이걸 팔어. 그러면 이 사람은 10년 후에 이게 채권을 돌려받는 거지. 네. 그지? 네. 그럼 그 사람은 계속 6%씩 또 받는 거야. 그래서 채권을 사는 가장 좋은 이유는 은행에다가 내면은 이것은 꼼짝 말아요. 아까처럼 빌려줬다가 내가 달라고 하면은 피를 받아. 근데 채권이 좋은 것은 빌려주고 나서 이걸 거래를 할 수가 있어. 나 이제 그만 빌려줄래. 그럼 딴 사람한테 팔 수가 있어. 근데 채권 가격이 바뀐다고 그러잖아. 그렇죠. 채권도 가격이 떨어지고. 근데 1,000만 원짜리인데 왜 채권 가격이 바뀌냐 이거야. 그러게요. 내가 1,000만 원을 빌렸는데. 자, 6%로 빌렸어. 빌려준 거지. 네. 채권을 받았어. 계속 6%씩 나와. 네. 근데 1,000만 원에 딱 시장에 내놨는데 어떤 때는 1,000만 원에 안 사 사람들이 980만 원에 내놔도 안 사는 사람이 있어. 어떤 때는 1,000만 원짜리인데 1,050만 원에 내놨어. 그래도 팔려. 채권 가격이 움직이는 거야. 왜 그러냐? 네. 내가 채권을 딱 사가지고 이 채권은 거기에 뭐가 써 있어? 쿠폰 레이트 써 있는, 이자율이 써 있는 거야. 네. 이건 6%씩 주는 거야. 고정되게. 고정돼 있어. 네. 그런데 지금 시중에서 보니까 이자를 막 돈이 없어갖고 10%씩 줘. 아, 주변에서. 주변에서. 그러면 내가 이것을 딴 사람이 이걸 안 사가지고 이거 사가면은 자기가 6%에 빌려주는데 딴 데다 빌려주면 10%에 빌려주잖아. 그러니까 이걸 1,000만 원에 절대 안 사. 싸게 사야 되는. 그렇지, 싸게 사야지. 그래서 이게 내려가는 거예요, 채권 가격이. 채권에 있는 적혀 있는 금액이랑 이자는 똑같은데. 그렇지. 주변에 따라서 가격이 바뀌게 되는. 그렇지.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채권 가격이 바뀌는 거야. 그러면 채권 가격이 바뀌었을 때 만약에 내가 1,000만 원짜리 6%였는데 네. 이게 900만 원에 팔렸다. 네. 그러면 이 채권의 이자는
900만 원에서 시작을 하니까 이 이자율이 높은 채권이야. 내 거 1000만 원짜리는 6%였는데 900만 원 입장에서 보면 이자율이 6%가 훨씬 더 되지. 근데 1000만 원짜리를 줬는데 네. 1100만 원에 팔렸어. 그럼 1100만 원에 산 사람은 이자율이 6%가 아니지. 그렇지. 6%가 훨씬 떨어지지. 네. 그래서 채권 가격이 떨어졌다는 말하고 이자율이 올라갔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야. 반대의 개념인데 왜 그러지 그럴 수 있잖아. 근데 이해를 하겠지. 네. 채권은 거기에 쿠폰 레이트, 정해진 이자, 그러니까 돈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자가. 네. 아까 말한 것처럼 1000만 원짜리 6%면은 60만 원. 60만 원씩 탁탁 나와. 근데 900만 원에 60만 원 나오면 이자율이 훨씬 올라간 거지. 네. 만약에 이 사람이 1100만 원에 사갔어. 1100만 원에 사가고 60만 원에 나오면 이자율이 확 내려간 거지. 그렇죠. 그래서 채권 가격이 떨어졌다? 그럼 이자율이 올라갔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채권이라는 것은 채권 시장이 주식 시장보다 훨씬 커. 그래요? 그럼. 채권은 어마어마하게 커. 채권 시장은 국채도 있고, 지방정부에서 발행하는 지방채도 있고, 회사에서 발행하는 회사채도 있고, 회사채 이런 것들은 이자율이 되게 높지. 이 회사 망할 수도 있잖아. 아무나 발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나 발행할 수 있어. 근데 발행 요건이 있지. 채권 시장에서 그걸 트레이드를 하려면은 이게 심사를 하지. 그 시장에서. 채권을 사가면은 그 회사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간 거지. 그렇지? 그렇죠. 그 회사에서 채권을 발행했다. 내 돈을 빌려간 거야. 그러니까 그 회사의 입장에서는 뭐 재무제표를 보면은 그 빚 데트에 해당하는 란에 들어가 있어. 개인이 할 수 있는 대출 같은. 그렇지, 그런 거지. 근데 이제 주식은 처음에 주식을 발행해서 가져가잖아. 그러면 그 주식에 대해서 갚을 필요가 없어. 회사는 내가 망하면 너도 망하는 거고, 내가 흥하면 네가 팔아서 너도 흥하는 거고. 그래서 주식은 자본이야. 내 돈이야, 그냥. 물론 그 회사의 주인은 이 자본금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 그래서 주주라고 하지. 근데 이 사람들이 이 회사 운영권 전체에 대한 거버넌스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굳이 채권이 아니라 주식만 발행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주식을 막 발행해도 되지. 근데 주식을 발행을 하는 것은 누가 해? 회사의 주인이 해. 회사의 주인은 누구야? 주주야. 그러니까 주식을 함부로 발행하면 주주들이 그걸 못하게 막는 거지. 그리고 함부로 막 발행을 하면은 주식을 발행을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줄어들잖아. 상대적으로. 네. 그러면은 주식값이 떨어질 수 있는 거지. 그게 최근에 했던 구글에서 주식값이 떨어진 이유야. 함부로 건들 수가 없는 부분이군요. 그게 그렇지. 회사와 주식시장 네. 이거는 따로 네. 아주 깊게 재밌게 다시 한번 해야 돼. 레버리지가 무엇인지 이런 건 그냥 수학이야. AI와 금융은 다 수학이라는 거야. 그래서 깨봉이 중요한 거야. 푸는 수학 말고 답내는 수학 말고 인사이트,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고 이걸 응용해서 어떠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금융상품은 다 수학자가 만들어내는 거야. 수학을 쓸모없다고 하는 사람은 쓸모없는 수학을 배웠기 때문에 쓸모없다고 하는 거야. 진짜 수학을 배우면 일상생활이 다 수학이야. 수학 공식 자체는 전혀 의미가 없어. 공식이라는 것은 기준에 끼워 맞추는 거잖아. 끼워 맞추는 게 어디 있어 우리 생활에. 박사님이 아직 못하신 말씀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맞아.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게 이자 하나만 갖고 이렇게 모든 우리 생활에 담겨 있는 금융들 말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아주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댓글에 많이 남겨주세요. 놀면서 수익 만점 이상 기본!